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내일이면 또 벌써 주말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금요일이면 또 항상 저만의 작은 파티를 하곤 했습니다. 오늘은 연어에다가 소맥 한 잔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금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안타까운 모습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전고점이었던 68,000달러가 현재는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러한 상황 속에 지난 특히나 4년 전이죠. 2017년에서 2018년에 강세장 움직임과 많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애널리스트가 자신의 견해를 내비추었는데 과연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비트코인 신고점 경신 후 하락했다. 이는 2017년 움직임과 상당히 닮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유명 암호화폐 트레이더 누냐 비즈니스가 이제 9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최근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한 뒤에 조정을 맞은 모습은 2017년 3월에서 4월의 움직임과 유사하다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트윗에 첨부한 차트 이미지를 통해 누냐 비즈니스는 이제 저점을 다진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시작할 것이라 암시를 했다고 하는데요. 여기 사진 자료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지난 2017년 차트이며 오른쪽이 현재 차트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볼 때는 정말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이 외에도 해외 커뮤니티 상에서 또한 2017년과 많은 비교가 이루어지며 현재가 2017년의 끝이 아닌 중간에 와 있다는 의견들 또한 많은 상태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시즌이 종료가 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 속에 과연 이번 연도가 지나가기 전 또 한 번의 상승을 볼 수 있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얼마 전 비트코인의 하락에 오히려 좋다며 추가 매수를 하며 화제가 되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암호화폐 시장의 홍보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기업의 이제 CEO이죠.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난 폭락장에서도 오히려 전환사채까지 발행하며 비트코인을 매수할 정도로 비트코인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예, 오늘 한 인터뷰에서 다시 한번 비트코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금은 죽은 바위이다. 희망이 없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뉴욕 증시 상장사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의 경우는 야후 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금은 죽은 바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금은 비트코인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며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10조 달러의 금을 모두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것이다. 금은 죽은 바위로 최악의 성과를 내는 자산이다. 단언컨대 논쟁의 여지가 없으며 금은 희망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전통적인 안전자산 해지 수단이라고 불리우는 금의 비중이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기관 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조차도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 다른 자산에서 비중을 줄이는 것이 아닌 금의 비중을 줄이며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과 금의 논쟁은 몇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논제였습니다. 비트코인을 싫어하며 인정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부정적일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데이터가 비트코인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 9월 당시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과 금의 수익률에 대하여 트위터에 게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 이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은 금이 마이너스 5.88%, 비트코인이 376%를 기록하며 비교가 안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도 금은 죽은 바위라는 발언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가 똑같이 했었죠. 아직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금을 넘을 것이라던 비트코인의 허풍이 현실로 되는 날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상황 속에 특히나 금융의 중심이죠. 미국에서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연도는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미국에서의 진전 또한 많은 의미가 있던 해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특히나 아직 현물은 아니지만 선물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되었다는 것이 미국의 기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던 이런 사건이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규제적으로 큰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에 글로벌 경제 매체이죠. 블룸버그의 상품 전략가에서 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내년이죠. 다가오는 2022년 미국의 적절한 규제를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정확히 어떠한 내용일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룸버그 전략가 내년 미국 적절한 규제 예상한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상승 견인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포브스에 따르면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소속 시니어 상품 전략가 마이크 맥글론의 경우는 최근 리서치 노트에서 미국이 2022년에 암호화폐를 수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적절한 규제가 암호화폐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무제한적 법정화폐 공급은 특히 공급이 제한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이어서 이제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2022년 가격 부양 프로그램을 축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로 인해 이제 주식시장이 하락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더리움의 경우에도 지난 8월 실시한 런던 하드포크로 인해 소각 메커니즘의 도입과 더불어 현재의 비트코인과 같은 발행량의 제한이 생긴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경기 부양 프로그램을 축소시킨다는 것은 긴축 정책, 즉 테이퍼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이 화두로 올라옴에 따라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미국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엘살바도르와 같은 비트코인을 이제 법정화폐로 쓰는 국가들도 탄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 이제는 미루지 못할 과제임에는 틀림없는 사실이죠. 과연 미국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완연한 규제가 완성이 되었을 때 잠재적인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오게 될지 충분히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추가적으로 현재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진행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상승할 것이다 라는 논쟁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이죠.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연준의 경우는 내년 3월까지 테이퍼링을 끝낼 것이라는 발언을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율이 얼마나 심한지 이러한 공포가 얼마나 지속이 될 것인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테이퍼링을 진행한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해결이 될까에 대해서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난 2020년 3월 발생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경기 부양을 위해 뿌리던 달러, 이제 즉 양적 완화의 수준은 역사상 최대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게 풀었다는 것이겠죠. 이에 내년이죠. 2022년 바이든 정부의 예산의 경우는 6조 달러로 이는 2차 대전 이후 최대 수준에 달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연준이 대대적으로 축소에 나서더라도 최악의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면 새로운 가치 저장의 수단, 해지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와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발전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앞서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번 연도 암호화폐 시장 관련 가장 기념비적인 이벤트를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선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현물이 아니지만 현재 미국의 정부 기관들과 금융당국에서 이 시장에 대한 기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직간접적으로 알 수 있던 부분이었는데요. 이제는 완전한 스타트 라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현물 비트코인 ETF 하나만 남은 상태이죠. 많은 분들이 이제 3주 정도 남은 이번 연도 안에 승인이 나는 것은 사실상 내려놓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속에 오늘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죠. SEC에서 하나의 소식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위즈덤트리의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거절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찌 보면 현재 SEC의 경우는 이번 연도 승인시켜줄 마음 자체가 없는 상태이기에 당연할 수도 있는 소식이었죠. 우리나라 이야기 중에 이제 7.8기라는 이야기가 있죠. 현재의 위즈덤트리를 보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위즈덤트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절
난 지 4일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의 수정 요청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즈덤트리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 요청을 제출했다. US뱅크 수탁인으로 지정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이제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위즈덤트리가 미국 SEC에 제출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정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미국 5대 리테일 뱅크 중 하나인 US뱅크를 수탁인으로 지정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여기서 리테일 뱅크라는 단어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소매금융이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의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모든 은행들을 리테일 뱅크라고 부르게 되죠. 참 어려운 용어 많이 쓸 것 같은데요. 무튼 지난 10월 US뱅크는 자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디어의 경우는 이번에 수정 신청한 ETF는 US뱅크가 커스터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인 3월에 승인 요청을 한 것이라며 앞서 미국 SEC는 위즈덤트리 현물 기반 비트코인 ETF 출시 승인을 반려했다. 이번 수정 요청이 새로운 현물 ETF를 준비하기 위한 것인지는 불분명한 상태라고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무리 보아도 SEC에서 현물 비트코인 ETF를 빠른 시일 내에 승인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긴 하지만 내년을 기약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에도 조금의 기대감이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1위의 비트코인 펀드를 운용하는 기업이죠. 그레이스케일의 경우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 본인들이 운용하고 있는 GBTC 펀드가 ETF로 전환이 되느냐 아니면 마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이죠. 현재의 분위기로 봐서는 당연히 반려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크리스마스의 기적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미국의 최근 미국의 시장들에게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새로운 뉴욕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에릭 애덤스 시장의 경우에는 처음 3달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 언급을 했을 뿐 아니라 뉴욕 시민들에게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주겠다 언급하며 학교에서 즉 공교육으로 암호화폐를 가르쳐야 한다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마이애미 시장인 프란시스 수아레즈 시장의 경우에도 뉴욕시의 새로운 당선자와 동일하게 급여의 100%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될 뿐 아니라 심지어 비트코인의 수익을 주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줄 것이라 말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쿨밸리 시장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현재 쿨밸리 시장의 경우는 제이슨 스튜어트라는 인물인데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쿨밸리 시장 주민 위에 비트코인 채굴하고 싶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우호 성향의 미국 미주리주 쿨밸리 시장인 제이슨 스튜어트의 경우에는 트위터를 통해 나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싶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를 모건 크릭 디지털 창업자이죠. 앤서니 팜플리아노가 리트윗하면서 시민을 위해 비트코인을 채굴하려는 미국 시장이라는 코멘트를 달았다고 하는데요. 앞서 쿨밸리 시장인 제이슨 스튜어트 시장의 경우에는 주민 한 명당 최대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급할 계획이며 채굴 시설 및 암호화폐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확대를 꾀할 것이라 밝힌 바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2021년 8월 당시에 쿨밸리 시장의 경우에는 주민들에게 $1,000 상당의 비트코인을 나누어주는 계획을 추진해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무상 배분 프로그램을 통해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들은 향후 몇 년간 비트코인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것에 동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게 되죠. 말 그대로 장기 보유를 통해 비트코인의 성장세를 지켜보게 됨으로써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친화적인 입장을 가지게 하는 전략이었는데요. 현재 이처럼 금융의 중심이자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국가라고 평가받는 미국에서 암호화폐 시장과 관련한 시그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선 기사와 같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되었을 때 이 시장에 대한 잠재적인 수요를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싶네요.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가격 하락의 영향일까요?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4포인트를 기록하며 다시금 극단적인 공포 단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장 상황들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오르나 싶으면 하락하고 이제 좀 회복하나 싶으면 또 떨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합니다. 지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 무엇 때문에 하락하고 있는지, 하락의 암호화폐 시장의 펀더멘탈을 건드릴 만한 소식들이 나온 것은 없는지 명확하게 봐야 하죠. 지금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요소들을 굳이 이제 한번 찾아보자면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한 위기감의 조성, 그리고 미 연준의 테이퍼링을 통한 긴축 정책으로 자산 시장들의 약세에 대한 걱정과 얼마 전에 이제 나온 소식이죠. 헝다그룹의 디폴트로 인한 최악의 경제 위기에 대한 고조감 등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아직 이제 파악하지 못한 몇 가지가 더 있을 수도 있으나 암호화폐 시장의 근본적인 가치를 건드릴 만한 소식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오히려 미국 시간으로 12월 8일 당시 미 하원 청문회가 열리며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기업의 CEO들이 모인 자리가 생기는 등 제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일련의 노력들이 눈에 띄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함에도 고래들의 매집세는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이죠. 매 영상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암호화폐 시장 2021년 12월의 암호화폐 시장은 과도기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막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려는 시장인 만큼 변동성 또한 심할 수밖에 없는 상태이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에서 우량주의 가격이 5% 하락한다면 대폭락이라고 하지만 메이저 코인들이 5% 하락하면 뭐 그 정도로 말하지는 않는 상황이죠.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시장이지만 이러한 변동성을 이기며 시장을 끝까지 믿는 투자자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훨씬 큰 선물들이 돌아가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장 변동성에 그리고 지지부진한 장 상황 속에 힘드실 수 있지만 오히려 여러분들의 투자 철학을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